안녕하세요. 상군의 풍수지리학 도지혜입니다. 오늘은 경북 문경 봉암사에 와 있습니다. 희양산 봉암사는 신라 헌강한 5년 879년 지증대사가 처음 지었고요. 2년 후인 헌강한 7년에 왕이 봉암사라는 이름을 내렸다고 전합니다. 이 절은 구산선문 가운데 하나인 희양산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절의 이름이 봉암사인 이유는 희양산의 백운대 계곡에 계암이라는 바위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봉암사를 처음 지을 때 닭이 그 바위 위에서 매일 새벽마다 시간을 알려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전국의 절에 대한 조선시대의 기록물 가람고에는 봉암사 극락전에 신라 경순환이 후백제와의 전쟁에서 피난할 당시에 머물렀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얼마 안 되어 극락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이 불타 사라졌는데 고려 태조 18년 935년에 정진국사가 다시 지었습니다. 조선 세종 13년 1431년에는 기화 스님이 이 절을 고쳐지었고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금강경 오가 해설의를 썼습니다. 그 후 다시 불이 나서 무너져 건물이 없어졌다가 현종 15년에 신화 스님이 고쳐지었고 1915년 세육 스님이 법당을 다시 고쳐지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봉암사의 부속 암자로는 극락전 뒤편에 있는 동암, 채마밭에 맞닿아 있는 휴암, 또한 희양산 아래에 있는 백운대, 백년암, 환적대, 월봉, 토굴, 용추암 등도 봉암사에 딸린 암자들입니다. 현재 봉암사에는 수많은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고요. 국보로는 신라 말기의 문신 최치원이 지은 사삼 비문 중의 하나인 지증대사탑비가 있습니다. 보물로는 지증대사탑, 봉암사 3층 석탑, 정진대사탑, 정진대사탑비, 봉암사 극락전, 목조 아미타 열애 자상 및 복장유물, 마해 미륵 열애 자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지방문화재로는 환적당, 지경탑, 함어당, 득통탑, 석종형 부도, 일주문이 있습니다. 한편 봉암사는 한국 현대불교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의의가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1947년 10월 봉암사의 스님 10여 명이 모여서 만든 단체인 봉암결사는 부처님의 법대로 살자는 정신으로 3년간 다양한 개혁과 실험을 시도하였습니다. 1970년대 이후 초반부터 서서히 스님들이 봉암사로 모여들었고요. 1982년 6월 조계종단의 봉암사를 특별 수도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현재 봉암사는 평소에는 참배객이나 관광객의 출입을 막고 부처님 오신 날에만 문을 엽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오직 참선과 정진에만 몰두하는 가나선 수행원이 있는 절이고요. 여기서 이제 구산선문이라는 거는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달마대사의 가르침과 수행 방법을 이어받은 9개의 교파를 말한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극락전 앞입니다. 극락전 앞인데요. 극락전에서 우리가 풍수지리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극락전 뒷상을 한번 보세요. 뒤 현무를 보게 되면 금체입니다. 아주 금체가 얌전하게 극락전 뒤에 있습니다. 그게 현무로서 이제 자리를 하고 있고요. 앞에 또 우리가 안산을 한번 볼까요? 안산을 하게 되면 보면 안산 자체도 아주 수려한 금체로 저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극락전의 기운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극락전은 금체의 기운을 강하게 받고 있는 자리로서 절도가 있고 위험이 있으며 수행할 때 군더더기 없는 자리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극락전 뒤쪽도 보게 되면은 그 현무에서 내려오는 기운 자체가 극락전 자리로 제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그 내청룡을 보게 되면 바로 극락전인데서 바로 붙었습니다. 청룡이. 그러면 수행의 그 시간도 오랜 시간이고 한 번에 돈수라고 그러죠. 다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흥도전 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자면은 극락전 앞에서 저 안산을 한번 보세요. 안산을 보게 되면
바로 금체가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반듯하게, 그쵸? 아주 수려하고 이쁩니다. 그래서 기운 자체가 뒤 현무하고 앞에 있는 안상하고 서로 기운이 이제 응대를 하고 있는데, 기운 자체가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어요. 이런 데서 수행을 해야 정신력이 맑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봉암사 극락전은요, 신라 헌경왕 5년에 건립되었고요. 신라와 후백제의 전쟁 때 신라 경순왕이 이곳에 피난을 와서 원당으로 사용했다고 전하는 자리입니다. 이후 고려 태조 18년에 정진대사가 고쳐지었고요. 현재의 봉암사는 임진왜란 때 거의 모든 건물이 불타버렸는데, 이곳 극락전과 일주문만은 소실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건물이 소실되지 않은 이유는 풍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합니다. 이 청룡도 바로 붙었죠. 밖에서는 바람을 차단해요. 화재가 일었을 때 바람이 막 불어 제끼면 뭐 금방 붙하겠죠. 근데 저런 게 다 기운을 차단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보호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저쪽에 청룡 쪽을 한번 보게 되면 백호 쪽이죠. 월병이 보여요. 그렇죠? 여기서는 뭐 큰 문제를 뭐 얘기할 적은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런 월병이 이제 규병으로 작용할 때가 좀 문제겠죠. 그래서 여기는 보게 되면은 요 내청룡 쪽은 좀 봉암사 입장에서는 조금 약해요. 근데 백호 쪽을 보면 굉장히 강하게 와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백호의 어깨 쪽이 좀 그 봉암사 끝자락에 저 뒤에 있는 소조 정도 되는 봉암사 정상에 있는 상이죠. 그 자리에서 그쪽이 좀 내려앉아가지고 거기서 바람이 치고 들어온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또 화재 요인도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봉암사 극락전입니다. 극락전은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곳입니다. 지금 이 안을 보게 되면 고색 창연합니다. 단청도 옛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저 용으로 보입니다. 용이 이렇게 이제 새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대흥보전이에요. 대흥보전 뒤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지금 이 극락전 바로 뒤쪽에 맥이 들어가면서 하나 맥 뻗고 저쪽 청룡 쪽으로 다리 하나 짚었죠. 근데 이쪽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도 이 뒤에 현무가 뒤에 지금 여기 가까이 봐서 그렇지만 뒤에서 보면은 중간에 맥 하나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이렇게 들어가요. 이제 한번 볼까요? 이게 들어오는 이제 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기 탑이 있는 쪽으로 맥이 쭉 가면서 거기서 끝나요. 거기서 끝나면서 일로 맥이 이쪽에 이제 저쪽 가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쪽을 보게 되면 이 대흥보전 입장에서 저게 백호예요. 저 오뚝 올라간 거예요. 그 맥이 거기서 끝나면서 이렇게 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저 탑 있는 쪽은 골이겠죠. 그게 골자리입니다. 이쪽으로 한번 오세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바로 여기가 이제 대웅전의 현무인데요. 맥이 일로 떨어지면서 이 넓게 있는데 이거 솟았죠. 이쪽하고 이 사이하고 여기는 물거리라고 보면 돼요. 일단은 여기서 자리가 하나 오고 또 이쪽에서 절로 쭉 가면서 저쪽에서 끝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자리를 이제 지증대사 탑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를 지증대사 탑과 비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봉암사 지증대사탑입니다. 이 탑에는 봉암사를 처음 건립한 지증대사의 사리가 모셔져 있습니다. 지증대사는 824년에서 882년에 입적하셨고요. 팔각 원당형의 이 탑은 신라 헌덕왕 8년 882년에 세워졌고요. 여러 장의 판석으로 짜여진 방형의 지대석 위에 각부의 장식 조각이 섬세하고 수려하게 제작되어 신라 사리탑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탑의 높이는 3.41m, 지대석 너비 2.28의
미터의 당당한 탑이고요. 지정대사는 경주 김씨로 17세의 부석사 경의 일사로부터 구적계를 받고 승려가 되었습니다. 황강한 7년 881년에 왕사로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봉암사로 들어와 이듬해인 동왕 8년 88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황강왕은 대사의 시호를 지증, 탑포는 적조라 내렸습니다. 탑의 형태를 한번 보세요. 탑이 굉장히 섬세하고 아름답습니다. 탑신도 굉장히 아름답고, 그렇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12 지신상도 이렇게 다 모셨고요. 아주 그 조각이 굉장히 수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지금 옆에 있는 또 한번 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봉암사 지증대사 탑비입니다. 이 비는 신라말 구산선문의 하나인 봉암사를 이 비는 신라말 구산선문의 하나인 봉암사를 처음 건립한 지증대사의 공적을 찬양하기 위해 신라 경혜왕 원년 924년에 건립되었습니다. 비문은 신라말의 학자 고은 채천 선생이 지었고요. 글씨는 분황사의 승려 석혜강이 썼습니다. 용 모양의 비머리와 귀부를 완전히 갖춘 비석으로 귀두는 용도 형화되었으며 사산 비문으로 널리 알려진 비입니다. 지증대사는 속성이 김씨이고 호는 도원입니다. 신라 헌덕왕 16년 824년에 출생하여 17세에 부석사로 출가하면서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가 헌강 8년 882년에 봉암사에서 향년 59세로 돌아가자 나라에서 시호를 지증이라 하고 탑포를 적조라 하는 동시에 탑비를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귀두도 아주 좋고요. 용의 형태를 띠고 있죠. 참 대단한 곳입니다. 그러면 이 탑에서도 우리가 좀 이제 하나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탑은 문경 봉암사 3층 석탑입니다. 이 탑은 건물의 대도로에 해당하는 기단부, 또 탑의 중심이 되는 탑신부, 꼭대기 머리 장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통일 신라의 석탑은 기단이 2단이나 현재 땅 위로 드러나 있는 이 탑의 기단은 1단입니다. 특이한 것은 지면과 맞닿아 있어야 할 탑의 받침돌 밑면에 또 하나의 받침이 있어 혹시 이것이 아래층 기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넓어 보여요. 또 하나의 특징은 머리 장식 모두가 완전히 남아 있어서 한국 석탑의 기준이 되는 귀중한 유래라는 점입니다. 탑의 머리 장식은 인도의 탑에서 유래했으며 인도 탑의 소형화가 우리나라 탑의 머리에 적용되었고요. 탑의 가장 윗부분에 놓이며 여러 개의 구성 요소가 차례로 올려져 가장 장식적으로 마련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9세기 통일신라 헌덕왕 때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탑은 기단 구조가 특이하고 탑신의 각층 비례와 균형이 적절하여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 탑에서 보면 저 뒤에 있는 이 현무도 굉장합니다. 그렇죠? 목체로서 아주 그 희양산의 위용이 대단하죠. 기세가 대단합니다. 바위 자체가 통으로 되어 있어서 저기서 뿜는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공부하시는 스님들의 기계 또한 대단하실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부가 아마 되게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터 자체가 뭐 작은 터는 아닌데요. 기세가 안 온합니다. 바람이 이렇게 통하고 그런 게 없고요. 중요한 건 이 절에서 청룡 쪽에 저 산이 기세가 엄청납니다. 막아주는 기세가. 아주 아주 그 산 자체가 위용이 있으면서 앉아있는 자세가 딱 포진해가지고 이 안을 다 들여다보면서 감싸고 있는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금파전이 있는데, 금색전이네요. 금색전이 있는데, 금색전 앞에 이 탑을 놓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 바로 뒤쪽이 지금 조사전하고 골이에요. 골짜기예요. 그럼 골바람을 뭐를 막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저 대웅전에 있는 저
뒤가 뻗는 맥도 저쪽으로 갔어요. 저쪽으로 가서 이 탑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제가 또 비보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 탑이 비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탑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희양산의 기세가 저거 보통 만만한 기세가 아니에요. 굉장히 강한데 저 자체도 산이 지금 두 개가 겹쳐 있거든요. 크게는 두 개가 겹쳐 있어요. 그러면 저 뒤에서 이쪽을 내려다보는 느낌이 들죠. 저게 이쪽을 관장하는 주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전체적인 봉암사 기준에서 보면 저 백고 쪽 저쪽이 허예요. 희양산 저 끝쪽을 희해서 거기서 바람이 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탑이 옛날에 그 큰 스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딱 비보적인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청룡이 사실은 약해요. 내청은 약한데 저 외청에서 받쳐주는 게 이쪽을 다 지켜보고 있는 듯이 크죠. 장엄하죠. 그게 이 기운을 막아주기 있기 때문에 봉암사가 위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산 자체가 이렇게 산이 지금 극락전에서 봤던 그 금채산이 중심부에 앉아 있는데 극락전에 봤을 때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 대웅전에서 봤을 때는 약간 왼쪽으로 가 있는 산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산이 크게 막 포진을 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저 금채가 아주 당당하고, 그 다음에 외쪽에서 이렇게 오는 산들은 만약에 여기 이제 스님들이 공부를 하실 때 되게 보면은 여기서 기존에 뭐 상자들 쭉 내려가는 게 아니고 밖에서 오신 분들이 기세가 당당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모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한번 희양산, 봉암사, 백호 쪽입니다. 이쪽은. 백호 쪽에서 희양산을 보게 되면 목재가 하나 있고요. 바로 앞에, 저거 목재 거의 끝이 약간 섰기 때문에 저 목재를 보시는데, 저 바로 희양산 바로 앞에 있는 산 자체가 쭉 포진을 했어요. 진짜 확 퍼졌어요. 그 다음에 지금 단풍 있는 데를 보게 되면은, 단풍 뒤에도 요 금채로 이게 땅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유사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만약에 저렇게 안 쓰고 반듯하게 서 있었으면 이 자리 하나도 굉장히 쓸만한 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희양산만 있었으면은 여기 자리가 좀 힘든데 바로 앞에 산이 저게 새가 날개를 쭉 펼치듯 목채로 쭉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자체가 봉암사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실까요? 이쪽으로 한번 와요. 지금 이게 전체적인 봉암사 백호 쪽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데, 보게 되면 청룡이 사실 되게 약해요. 그쵸? 근데 그게 극락전 쪽으로 하나 가는 맥이고, 백호 쪽에서 이게 네백호예요. 네백호인데, 이 네백호가 없으면은 지금 여기 계곡에서 오는 이 바람을 갖다가 이게 다 맞아야 돼요. 근데 이거 인자가 아닌 것 같아요. 손은 봤어도 이게 있음으로 해서 지금 봉암사로 바람이 직접 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게 골이거든요. 골이 일로 치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들어와 있죠. 길이 이렇게 S자로 가면서. 근데 그걸 여기서 이게 다 막아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룡은 약한데 저 외청에서 밖에서 오는 저 산이 엄청 높은 산이 이쪽을 다 이렇게 감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보존이 되고, 봉암사의 가장 중요한 건 백호 쪽에 있는 이 산이 아주 이게 예술입니다. 지금 이쪽에 보세요. 이쪽에 오는 물이, 이게 골이잖아요. 이게 다 물길이거든요. 물길을, 물론 저쪽에서 나오는 물도 이게 떨어지면 저쪽에서도 물이 오는 걸 칠 수 있어요. 물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쳐져 나가는데 이게 다 막아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봉암사 이게 참 크지는 않은데 이게 대단한 아주 산입니다. 산 쪽이 하나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봉암사의 또 특징은 뭐냐면요. 계곡이 저 끝까지 이렇게 다 물속에 이 바위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다는 건 뭐예요? 유석을 늦춰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의 이게 반드시 재물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재물도 해당이 되지만 사람의 이 머리의 생각도 그래요. 유석이 빠르면 생각도 빨리 가는데, 이게 있으니까 생각이 멈춰요. 그러니까 수행도량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생각 자체가 흘러가는 대로 놔두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이 또 멈춰서 또 알아차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조건이 너무 잘 갖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마애불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바위 자체가 다 돌이에요, 돌. 이 파고 물러가는 쪽이 다 돌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너무 대단해요. 네, 너무 아름답죠?
여기가 지금 이제 조금만 가면 마해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벌써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바로 이 앞에 잎석이 있죠. 이 잎석이 그 마해불님 옆에서는 이제 백호 쪽인데, 저게 뭐냐면 외부에서 오는 기운도 막아주고 저기서 내려오는 물도 이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판 자체가 다 돌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천년불파라서 천년이 가도 깨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마해불도 되게 아름다우시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이 판 자체를 좌대로 보셔도 돼요. 부처님 앉아 계시는 좌대로 보셔도 됩니다. 진짜 이렇게 저 뒤쪽으로 가도 참 좋지만은 바위 자체가 깔끔하게 아주 그 가장 이쁜 그 바위에다 이렇게 이제 만드셨는데, 보세요. 조성을 하셨는데 굉장히 그 단아하시고, 그 다음에 조용하죠. 벌써 부드럽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위 자체가 전체적으로 쫙 감싸 있어요. 뒤에 바위 자체도 잎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문경봉암사 마해미륵 열애 자상을 모신 곳입니다. 마해불은 바위벽을 다듬어 부처의 모습을 생긴 불상을 말하는데요. 봉암사 마해미륵 열애 자상은 조선 현종 4년 1663년 봉암사에 머물렀던 승려 환적 의천이 백운대에 조각한 미륵불상입니다. 불상의 크기는 높이 4.5m, 폭 4.4m이고 머리와 몸체를 각각 다른 조각 수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머리는 입체적으로 조각하고 머리 주위를 약간 파내서 감실과 광배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몸체는 입체로 조각하지 않고 선으로 가늘게 새겼고요. 머리에는 중앙에 꽃무늬가 있는 보석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위로 들어가지고 영꽃가지를 들고 있으며 왼손은 가슴에 얹어 영꽃가지를 받치고 있습니다. 몸체는 결과 부자를 하고 있고 무릎이 넓고 높아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 불상을 만든 시기나 조각가, 그 다음에 불상의 이름이 모두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아있어 조선 후기 마해불의 기준이 되는 작품으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실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불상을 모시는 방을 얘기하고요. 광배는 부처의 몸에서 나오는 성스러운 빛을 형상화한 모습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결과부자라는 거는 부처님께서 완전히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있는 자세를 말합니다. 보시다시피 그 불상의 그 모습이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럽죠. 섬세하고요. 그래서 이 불상은 정말 어디 내놔도 저는 석굴암 부처님 하고 견주는 분으로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좋습니다. 모든 분들이 우리 불국토에 그 부처님의 자비를 받으셔가지고 성불하시고 하루하루가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많이 받아가세요. 지금 그 결과부자하고 앉아 계시는 그 모습도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거 3대에 걸쳐 복을 쌓아야 봉암사 마해불님을 만날 수 있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들 많이 지으시고 봉암사 부처님 만나러 꼭 한번 오세요. 여기는 봉암사 이제 경내 안으로 딱 들어가기 전인데요. 한번 이 파구, 물 나가는 파구 쪽을 한번 보세요. 이게 바위가 안반으로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마해불 계신 데까지가 다 이 안반으로 초부터요.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물이, 이 봉암사가 물이 많은 곳은 아닌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물이 물의 유속을 늦춰주는 것도 바위가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쪽이 지금 봉암사의 청룡 쪽이에요. 청룡에 바로 붙었는데 판 자체에서 붙은 것처럼 이 판 자체에서 돌아줘요. 돌아주면은 지금 저 나무 잘라놓은 거 보이죠? 그쪽이 높아요. 그럼 이 맥은 거기서 이렇게 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용이 도는 바닥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쪽이에요. 그래서 어디든 우리가 지금 절이든 어디를 갈 때 입구 쪽에서 저쪽이 환하게 다 보인다. 그거는 분명히 그 외파에 시달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밖에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이든. 그러니까 돈을 만약에 버는 경우도 돈이 한번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사정없이 나가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풍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가면서 봉암사 이렇게 들어갈 때 보면 이거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저 안쪽에 이제 대웅전인데 여기서는 안 보여요. 보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우리 그 저쪽에 한번 저 아주 기세가 당당한 산을 한번 보세요. 바위산을. 그게 이제 여 봉암사에 저게 외백호에 해당돼요. 외백호. 그러면 저런 산이 저렇게 수려하고 기세가 당당한 게 있어야만이 이 자리에서 수행 도량으로서 에너지가 저렇게 강한 에너지가 뿜어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야 정신력이 수승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쪽을 보게 되면 봉암사에 저게 이제 저 바로 정상, 저 끝부분에 있는 저 산은 우리가 저 주봉인데요. 저 산이 실질적으로 이 봉암사에서 보게 되면 산이 겹쳐서 내려오죠. 저걸 소조로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목체로 이렇게 또 이렇게 쫙 펼쳐진 걸 저거를 전체적인 현무로 봐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절제체가 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거를 현무로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있는 거 부모산, 그것도 이제 우리가 현무라고 이게, 그러니까 산을 보실 때는 전체적으로 거시적 안목으로 보는 게 있고 또 그 판에서 미시적으로 또 관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암산은 이 청룡 자체는 그렇게 외부에 눈에 띄게 크게 강하지는 않은데 판 자체에서 돌아주면서 이 판에 아주 그 판에서 두둑하게 감아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땅이 어디에 있냐면 퇴계 선생 태어나신 생가를 가면은 거기도 청룡이 두둑하게 감아줬어요. 그러니까 퇴계 선생 평생 사시면서 재물에 복도 많으시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이제 이 청룡 쪽에 이렇다는 거는 여기 계시는 이제 여기 비구도량이신데 스님들의 성정이 그렇다는 거야. 그렇게 드러내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파워가 있다는 거죠. 딱 판을 감아 돌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런 데 와서 공부하시면은 그런 성정도 그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무나 저 외백호 쪽에서 보여지는 저 산의 기세가 굉장히 아주 강한 도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봉암산은 희양산의 그 기운이 뭐 대단해가지고 거기서 뿜어내는 에너지가 뭐 엄청나죠. 그래서 이 자리는 수행토로서는 손색이 없는 자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